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3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41번 문제가 페이지 7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41번을 보시게 되면 서버모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자, 우리 서버모터에 보시면 틀린 거 2번 볼까요? 잠깐 2번. 직류 서버모터에 비하여 교류 서버모터의 시동 토크가 매우 클 것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기동식 토크는요, 교류식보다 직류식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정답 2번으로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브모터하고 스태핑 모터가 제가 1회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간혹 이제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특징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답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특징들이 변해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똑같은 나왔던 것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답으로 체크해서 보시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42번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겠네요. 요거는 정폭 전압이 120V, 60Hz, 변압기의 무브와 입력 80W를 줬고요. 무브와 전류를 1.4A, 여자 리액턴스를 물어봤네요. 이 변압기의 그 여자 회로를 좀 그려봐야 되는데, 그려보면 이렇게 병렬 형태로 돼 있죠. 여기에 저항 R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바로 여자 리액턴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2차가 이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은 1차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에 들어오는 전류가 I0, 이쪽에 철선 전류 II, 그 다음에 이쪽이 I파이의 자화 전류가 되시는 거야. 그러면 요 자화 전류 코일 부분이 있잖아요.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자화 전류인데, 이 코일 부분을 우리는 여자 리액턴스다 해가지고 X0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걸 물어본 거죠. 여자 리액턴스 값을. 그러면 요 여자 리액턴스를 알려면 요 여자 전류하고요, 자화 전류하고요, 1차 전압만 알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자화 전류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 안 줬기 때문에. 1차 전압은 줬어요. 그죠? 120V라는 전압을 줬잖아요. 그래서 120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 자화 전류 안 줬으니까 지금부터 요걸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무브화 전류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루트에다가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 하시면 돼요. 철선의 전류의 제곱 플러스 자화 전류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화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자화 전류의 값은 루트에다가 I0의 제곱 마이너스 이항했을 때 철선의 전류의 제곱하고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I0의 값은 무브화 전류가 될 것인데 얘는 줬어요. 얼마 줬냐면 1.4A 줬네. 그럼 1.4에 제곱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얘를 또 안 줬어. 철선의 전류를 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P라는 놈은요, 1차 전압 V1에다가 철선의 전류 II를 곱하면 철선의 와트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 철선의 전류 값을 구할 거니까 V1분의 이항했을 때 PI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V1은 120V 아까 줬고, 철선의 와트를 얼마 줬어요? 그 철선의 와트를 안 줬지만 변압기 무브와 입력의 와트 값을 줬잖아요. 이 변압기 무브와의 입력에 대한 와트, 그게 바로 철선의 와트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80W를 줬어요. 요걸 누르면 철선의 전류가 나오는데 얼마 나오니? 0.67A 나옵니다. 0.67A. 자, 그러면 리액턴스를 요걸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일단 0.67 제곱해서 자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구한 게 얼마 나오냐면 약 1.23A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자 리액턴스를 구할 수가 있겠네. 리액턴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파이는 X0분의 V1이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I파이 자화 전류의 값은 X분의 V1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때 리액턴스는 여자 리액턴스. 그럼 여자 리액턴스를 물어봤으니까 이항하면 I파이분의 V1이 되겠죠? I파이는 아까 1.23A 구한 거 집어넣으시고 V1은 120V를 넣어서 구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121.23 나오니 97.65 나와요. 97.65 하고 나옵니다. 요렇게 해서 구하시는 거야. 자,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인데 정답은 어찌됐든 42번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갈게요. 43번 문제는
극수가 8극이고요. 중권을 줬어. 중권은 A하고 P가 같다고 그랬어요. 병렬의 극수와. 그 총도체수를 줬고요. 자속을 0.04, 회전수 400rpm일 때 유기기전력 물어봤네요. 자, 요거는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기전력식이 발전기 기본식 A분의 P자 파이에 60분의 N 하고 나오면 되니까 중권은 A하고 P가 약분될 거고요. 같으니까. 파권은 쪼꼬 파이에서 언제나 2개가 된다고 그랬죠. 자, 총도체수가 얼마 줬냐면 960을 줬고요. 자속 파이를 한극당 자속 0.04 웨버 줬고요. 60분의 회전수를 얼마 줬나 봤더니 400rpm 줬네.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돼. 그래서 256V 하고 나오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가겠습니다. 44번 문제는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2배 했대요. 그때 최대 토크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원래 토크식이 있는데, 최대, 슬립이 최대가 될 때의 토크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최대 토크 값은요, 2x2분의 E2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차 저항하고 최대 토크는 관계가 없어. 근데 2차 저항은 실제 누구와 관계냐면, 슬립과 관계가 있고요. 최대 토크 값은 변함이 없어요. 일정하다는 얘기. 항상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자, 그래서 2차 저항이 2배가 되면 슬립은 2배가 돼요. 슬립은 2배가 되는데 최대 토크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일정하다는 얘기야.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4번의 정답 몇 번이냐면요. 3번이 정답 되시는 거예요. 3번. 그 다음에 실제로 2차 저항을 이제 또 증가시키면 기동전류가 또 감소가 되겠죠. 기동전류도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립이 또 증가하니까 슬립이 증가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회전자속도 공식 있죠? 1-S의 NS에 의해서 슬립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회전속도는 감소해. 회전수가 감소하니까 실제 전동기 회전수가 감소하면 기동시의 토크가 어떻게 돼요? 회전수하고 토크는 반비례잖아. 그래서 기동시의 토크가 증가가 돼버리죠. 이런 관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4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 4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우리 45번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벡터도로 해가지고 그려져 있는데 삼성전압기 2차 측에 EW 상만을 반대로 하고요. YY 결선인데요. 2차 상전압이 EU가 70V, EV 70V, EW가 70V일 때 각각에 대해서 2차 성간전압이 약 몇 볼트가 나오는지 물어봤네요. 일단 벡터도를 그리면 우리가 120대 위상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UVW라고 했을 때 이 U라고 보면 되고요. 120대 이상차를 가지고 이 V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향하는 전압이 EW가 되겠습니다. EW. 근데 문제는 뭐야? 요 EW 상이, 위상이 반대가 됐대요. EW 상만을 반대로 했을 때 각각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궁금하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바꾸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이걸 벡터도로 다시 그리면 이 U가 여기 있을 거고요. 이 V가 여기 있을 거고, EW는 반대니까 이렇게 와 있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EW가. 자,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얘는 반대로 했으니까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플러스 형태의 벡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게 이제 지금 주어진 조건입니다. 요 벡터도가. 원래는 이게 정상인데, 반대로 돼 있다고 했으니까 EW상이 요거를 이제 요 형태로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돼. 그럼 첫 번째는 UV예요. UV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가 궁금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 놓고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주어진 조건이 V의 U 빼기 U 마이너스 V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궁금하다는 얘기야. 그럼 VU 해가지고 요거를 마이너스 VV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벡터도로 그리면 이 V가 2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출제자가 바꾼 건데 그냥 요 V는 E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U, EV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V가 U로 표현한 것 뿐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럼 VU는 EU니까 벡터도가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잖아. EV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요 벡터도가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가야 돼. 그래서 실적으로 그리면 얘가 VU가 되는 거고요. 얘가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요게 바로 누구냐면 마이너스 V의 V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합벡터는 요렇게 그려지니까 이만큼의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선 하나 내려가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변과 요 변의 크기가 같아. 근데 아까 우리가 요 각각의 전압은 상전압이 얼마라고 그랬냐면 다 70V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 작은 삼각형을 구해가지고 2배를 때리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당연히 몇 도?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 VV의 코사인 30도를 잡아주시고 몇 배? 2배 하시면 돼. 그래서 VV의 코사인 30이 얼마예요? 자, 요거 VV는 숫자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70V라고 그랬죠? 70, 70, 70이니까 여기도 70V가 되겠습니다. 70 곱하기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요. 여기다가 2배 때리면 요거 약분했을 때 76.3이 나와. 그 요거 누르면요. 얼마 나오냐? 121.2V하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요, 다 121.2V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1, 2, 3, 4번이 다 121.2야. 이건 해결이 안 되네. 그죠? 자, 두 번째 한번 구해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뭘 구하라고 했냐면, VW네. VV에서 W 벡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V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VW 벡터도 이렇게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전압의 크기를. 그러면 마이너스 VV는 요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그대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요거 VV라고 쓸 수 있겠네. VV. 그 다음에 마이너스 VW니까 EW잖아요. 그럼 이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방향이 반대.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조금. 네, 이렇게. 이런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마이너스 V의 W가 되겠죠. 그럼 요거와 요거의 합의 크기는 이만큼이 되는 거야. 이만큼. 근데 이만큼의 크기는 누구의 반대예요? 이 U의 반대잖아. 그럼 얘가 아까 70, 요것도 70, 요것도 70이라고 했으니까 방향만 반대지 크기는 얼마야? 70V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70V가. 그러면 첫 번째 게 121.2이고요. 두 번째 게 70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찾아봤더니 121.2에 70V 나와 있는 게 하나밖에 없네. 정답은 1번이 되시는 거야. 1번. 이런 형태로 구하는 거라는 얘기죠.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거는 뭐야? VW-V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얘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어. VW 플러스 마이너스 V의 V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VW는 W가 어디냐? 요건가요? 네, VW 요거잖아. 그러면 하나의 벡터도를 그리게 되면 이번에는 VW 이렇게 하나 그려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VV는 얘가 반대로 가야 되잖아. 반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요렇게 해가지고 벡터도 구하면 요만큼이 되시는 거야. 저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누구의 반대예요? 얘가 누구의 반대냐면 뭐가 이상한데? 요거 잘못 그렸구나,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요거. 자, VW는 요거니까, 이렇게 하나 그려질 거고요, VW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VV니까, 마이너스 VV는, 얘가 W하고 U죠? WU. 그죠? U입니다, U. 제가 이거 V라고 해서 잘못 그려놨네. 잘못 써놨네. U입니다, U. 그럼 U는, 요거의 반대니까 이만큼 오겠네, 이만큼.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합벡터에서 이만큼이 되시는 거야. 그럼 얘는 누구 값을 얘기하냐면 이 V를 얘기하는 거죠, 이 V. 그래서 이 V가 얼마 나왔냐면 아까 70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놈도 70V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이게 이제 실적으로 구하면 얘도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고 얘도 평행사변이 돼서 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요 놈은 이 U의 반대니까 크기 70V. 요 놈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 V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70V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21.2V 하나, 그 다음에 70V 하나, 70V 하나 해가지고 정답을 찾으면 1번이 됐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벡터들은.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그냥 답만 보고 가세요.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46번 문제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46번 문제는 동기전동기 일정한 부하를 걸고 계좌 전류를 0에서부터 계속 증가시켰을 때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그럼 0에서부터 계속 증가를 시켰대. 이거 위상특성 곡선 얘기거든요.
위상, 극성, 곡선. 우리 1회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V곡선이 되겠죠? V곡선. 그래서 이렇게 그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전기자전류 IA라고 그랬고 여기가 계자전류 IF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가운데 지점이 역률 코사인 세타를 1로 놓은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야.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출력이 일정하니까 이렇게 V 형태로, V곡선 형태로 나온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만 본다 그러면 전기자전류가 최저점이잖아요. 최저점. 이 각각의 최저점이 얼마냐 이거야. 출력의 최저점. 그럼 여긴 당연히 다 얼마야?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 1인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찾게 되면 전기자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이 1이다. 여기 답이 되시는 거야. 요 V곡선 첫 번째 출력 P1, 요거 P2, 요거 P3로 잡았을 때 여기 P1의 최저점이 여기잖아요. P2의 최저점이 여기잖아요. P3의 최저점이 여기니까 이 지점의 각각의 최저점의 역률은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자전류가 최소일 때 역률이 얼마냐?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번 문제 하나 해결해 볼게요. 여기서 47번은요, 3kV에 3000에 200V, 변압계 단락시험에서 임피던스 전압을 줬고요, 120V. 그 다음에 동선이 150W 줬고, 저항강압으로 왔네. 저항강압의 공식은 원래 두 가지가 있죠. V1차를 기준 잡으면 V1N분의 I1N에다가 R1 곱하기 100이 있겠고요. 또 하나의 식이 누구냐면, 요 밑에다 적어 드릴게. 변압기 용량분의 동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압기 용량이 얼마짜리 주고 있어요? 3kV 주고 있으니까 3 곱하기 10에 3승을 잡아주면 되고 기본 단위로 가야 됩니다. 동선이 얼마냐면 150W예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100을 했을 때 5%가 나오겠네요. 5%. 이렇게 해서 정답을 3번 체크를 해주시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48번 문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1회 문제를 보고 2회 문제를 좀 보니까 2회가 조금 2회가 아니라 우리 3회죠. 3회. 1, 2회가 통합시험 했으니까 3회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48번 문제 갈게요. 48번 문제는요. 전격 출력을 50kW 줬어. 그래서 이 출력 P0를 우리가 50kW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극이 220V 60Hz인 삼성 유도전동기가 슬립이 0.04래요. 슬립이 0.04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이 90% 줬고 운전되고 있을 때 다음 중 틀린 거 물어봤어요. 이거는 각각 다 구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뭘 구할 거냐면 첫 번째 2차 효율을 물어봤으니 2차 효율 한번 구해볼까요? 2차 효율 공식이 뭐야? 1-S에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 빼기 0.04 넣으시고요. 슬립 곱하기 100을 하시면 96%가 나와요. 이게 이제 각각 구해에 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만 안다면 효율 공식이 중요하잖아요. 이것만 한다고 하면 벌써 답이 나왔어. 1번이 틀렸어요. 왜? 효율이 96%인데 92%에서 틀렸다는 얘기죠. 두 번째 거 구해볼게요. 두 번째 거. 1차 입력 물어봤는데 효율식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1차 입력분의 2차 출력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식을. 효율식을. 여기서부터 원래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물어본 게 뭐야? 1차 입력 물어봤으니까 자, 자리를 바꾸면 1차 입력이라는 값은 효율 2타분의 자, 2차 출력이 되겠죠? 그럼 효율을 줬잖아요. 우리 아까 효율을 몇 프로 줬어? 90% 줬죠? 그럼 0.9분의 2차 출력이 요거죠. 50. 자, 이거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1차 입력이 나오는데 55점 56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맞죠? 킬로와트. 맞는 얘기고요. 틀린 건 벌써 1번 틀렸다는 얘기 했어요. 자, 세 번째 얘기는 회전자 동선 물어봤는데 우리 동선의 크기 P2C라고 하죠. 그래서 P2C는 S 곱하기 P2 하시면 돼요. 그러면 S 슬립이 아까 얼마라고 했냐면 0.04라고 했잖아요. 0.04. 그 다음에 요 P2 값은 우리가 얼마를 잡아주면 되냐면 지금 P2 값을 안 줬나요? P2 값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P2 값을 지금 P2 값이 지금 안 줬는데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또 구하셔야 되겠네. 자, 일단은 그러면 네 번째 있잖아요. 네 번째 거를 한번 구해봅시다. 네 번째 거. 자, 네 번째 거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회전자 입력 물어봤어요. 그럼 입력은 P2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1-S분의 P0가 되겠죠. 이걸 먼저 구해야 여기다 넣을 수 있겠네. 자,
자, 그럼 1 빼기 슬립이 얼마냐면 0.0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아까 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2가 나와요. 52kW. 맞죠? 네. 네 번째 거 회전자 입력 52.08이니까 맞죠? 근사체에서.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원래 P0 출력 구하는 쇼기 1-S의 P2라는 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항한 것뿐이야. 이항한 거.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돼. 그래서 이걸 누르면 얼마 나오냐면 2.08 나와요. 2.08.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얘기죠. 식을 다 전체적으로 알아야만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식에서 이게 식이 이제 중요한데 벌써 이제 요거 하나만 풀어보면 어긋나니까 1번이 정답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는 지금 단상유도 전동기를 주고 있는데요. 단상유도 전동기를 이 전동기설로 설명하는 경우에 정방향 회전자기의 슬립이 0점이고요. 역방향 회전자기의 슬립 물어봤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정방향 회전자기의 슬립이 0점이고요. 역방향 회전자기의 슬립이 얼마냐 물어봤어. 우리 원래 이제 슬립 공식을 쓰게 되면 NS분의 NS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역방향일 때 얘기야. 역방향일 때. 정방향일 때는 자, 우리가 이제 뭐 마이너스로 쓸 수가 원래 이제 기본식은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NS분의 NS 마이너스 N. 그러면 역방향이 됐을 때 이게 방향이 반대라서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원래 있던 마이너스와 역방향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가 붙으면서 플러스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요렇게 하나 묶으면 NS분의 NS는 1이 될 거고요. 1 플러스 NS분의 N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NS분의 N은 사실 누구와 같냐면 1-S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2-S 해가지고 요 식도 나와요. 요 공식 자체가. 그러면 요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회전자 속도 식을 쓰면 1-S에 NS잖아요. 그럼 요 NS를 좌변으로 넘기면 1-S는 누구와 같냐? NS분의 N하고 같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결론은 2-S. 정방향 회전자기의 슬립이 0.1이라고 쓰니까 슬립 0.1을 넣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1.8이라는 역방향 회전자기의 슬립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되시는 거예요. 3번. 이렇게 푸시는 거고요. 자, 50번 문제. 지금 문제마다 보면은 조금 까다로워 쉽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50번. 직류 가동복권 발전기를 전동기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요? 우리 가동복권 발전기 있잖아요. 가동복권 발전기 이거는 거기 뭐 해설에 잘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무조건 앞뒤만 바꿔주시면 돼. 발전기의 반대가 전동기고요. 가동의 반대가 차동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어. 차동복권에 전동기로 쓸 수가 있겠고요. 또 차동복권 전동기를 우리는 가동복권 발전기로도 쓸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되시는 거고요. 자, 51번. 동기발전기를 병렬운전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우리 키위 주고파가 있죠.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위상이 같아야 되고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파형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회전 방향이 일치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렬운전 나오면 무조건 보기를 봤을 때 용량과 출력이 있으면 걔가 무조건 답이에요.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직류기가 됐든 동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다 마찬가지죠. 자, 52번 문제 들어가면 IGBT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를 얘기하는데요. 틀린 거 물어봤어요. 3번에 보시면 게이트와 에미터 사이의 입력 임피던스가 매우 낮아 BJT보다 구동하기 쉽다는데 임피던스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답이 되시는 거예요.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문제 들어가고요. 동작 모드가 그림과 같이 나타내는 혼합 브릿지의 파형의 그 브릿지 에러를 맞춰달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파정류라고 하죠. 전파정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변압기 2차 측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요 놈이 하나 나오고 요 놈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브릿지로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요렇게 하나 또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돼야 되겠네. 삼각형이 요렇게 와서 다이오드가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 밑에 부하가, 그러니까 요거를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부하의 연결을 하는 쪽에 플러스는 플러스로 만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기도 플러스가 와야 돼. 그래서 요렇게 와야 됩니다. 요렇게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 부하.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또 어떻게 와야 되냐면, 자, 그림이 조금 그런데, 요 놈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부하를.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부하 한쪽,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하 한쪽,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림을 찾으면 1번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어떻게 가냐면 플러스 쪽 이쪽에서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관통해서 이렇게 하나 빠져나가고요. 또 반대로 이쪽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정류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찾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하 한쪽 라인은 플러스 플러스 묶어서 하나 연결, 부하 또 반대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묶어서 하나 또 연결하시면 돼. 그러면 끝납니다. 자, 그 그림이 1번에 해당된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 54번 갈게요. 54번 문제. 54번은요, 유도전동계수 공급전압의 크기가 일정하고 전원 주파수만 낮아질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주파수가 낮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철선하고 주파수는, 자, 전압의 제곱엔 비례하는데 주파수는 반비례해요. 낮아지면 철소는 증가하게 되죠. 철소는 증가. 자, 옳은 거 물어봤어요.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자 전류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여자 전류 I0는 아까도 잠깐 했는데 XL분의 V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XL이 뭐야? 오메가 L분의 V인데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 2파이 F L분의 V니까 주파수가 감소하면 여자 전류는 증가가 되는 거죠. 증가. 그래서 3번도 나가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회전 속도가 증가한대요. 우리 회전 속도 n 값은 1-s의 ns가 되는데 이걸 다시 쓰면 1-s의 ns는 p분의 120f가 되죠. 그럼 주파수 감소하면 이 회전 수도 어떻게 돼? 감소가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또 틀렸어. 그럼 남은 게 몇 번이냐면 온도 상승이 커진다. 2번이 정답이 되시는 건데, 왜 그러냐면 철선이 증가했잖아요. 속도는 감소했고, 그러니까 철선이 증가하니까 냉각 효과가 작아지면서 온도 상승이 커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상승이 커진다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4번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공식이 뭐 다 다르기 때문에. 자, 55번 문제는 요거 간단하게 하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용접기 나왔잖아요. 용접용으로 사용되는 직류발전기의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용접기는 그 용접봉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게 전류가 흘러야 돼. 그래서 정전류 특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정전류 특성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수하 특성이라고 그러죠. 전류에 대한 전압 특성이 수하 특성이 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인데요. 동기발전기에 설치된 제동건선의 효과로 틀린 거 물어봤어. 우리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가 뭐야? 난조 방지, 기동 토크 발생, 전압 전류의 파형 개선, 이상 전압 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하 내량의 증대 2번은 제동건선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과부하에 견딜 수 있는 뭐 능력을 이제 과부하 내량의 증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얘는 관련이 없고요. 57번 문제. 3300에 220 변압기 A, B의 전격 용량이 각각 400kV, 300kV 줬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이 A 변압기고요. 300 뒤에 있는 놈이 B 변압기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 적정 용량입니다. 임피던스를 각각 퍼센트 임피던스를 각각 2.4%와 3.6%를 줬고요. 그 두 대의 변압기에 걸 수 있는 합성 부하 용량 물어봤네. 자, 부하에 걸 수 있는 합성 용량이 나왔는데요. 이 합성 용량 나오면 여러분들 그 공식을 하나 좀 기억하실 게 있어. PB분의 PA는 PB분의 PA, 여기에다가 임피던스만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야. 퍼센트 ZA분의 퍼센트 ZB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분담 용량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정적 용량, 이거를 변압기의 누설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그대로만 넣으시면 돼. 정적 용량을 줄 거니까 요 뒤에 있는 게 300이 삑이라고 그랬고요. 앞에 있는 게 400이 A기니까 300분의 400. 그 다음에 임피던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게 A기고 2.4가 되겠죠. 뒤에 있는 게 삑이 3.6이 되겠습니다. 임피던스는 용량하고 반비례니까 A분의 B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 구하면 1분의 2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건 B예요. A기와 B가 부하를 분담할 때 B가 2대 1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B를 물어본 게 아니라 합성 용량을 물어봤으니까 이 합성 용량을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준 잡아야 될 게 있어. 무조건 임피던스가 작은 것을 기준 잡으셔야 돼. 작은 것이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A기하고 B기 중에 누가 더 작아? A기가 더 작아. 그래서 A기가 기준이 된다라고 적어놓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거를 다시 썼을 때 PB분의 PA는 얼마야? 1분의 2가 된다고 그랬죠? 그럼 A가 기준이니까 기준되는 값은 건들면 안 돼. B기를 건드려야 돼. 그럼 PB는 어떻게 돼? 2분의 1에다가 A기 값이 아까 얼마였냐면 400이었죠? 여기다 곱해주시면 돼. 그래서 자, 환산 용량이 200kV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합성 용량을 구할 거야. 그럼 A기의 기준값이 아까 얼마였냐면 400이었잖아요. 그럼 400에다가 B기의 환산 용량 200, 요거를 갖다 이렇게 더해주시면 부하에 걸 수 있는 합성 용량은 600kV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얼마냐면 얼마가 아니라 2번이 정답이 되시는 거예요. 2번. 자,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1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번이 아니라 4번도 사실 답이 될 수가 없어. 400에 300이잖아요. 기본이 400에 300 이것도 하면 700이 나와. 근데 이거는 정격값이에요. 명판값이야. 그러면 700보다 넘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700 이상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부하에 걸면 손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작게 걸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8번 보겠습니다. 자, 58번은 공식을 찾는 건데요. 자, 동기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동기기의 전기자 저항을 R옴 줬고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XA, 누설 리액턴스 XL이라고 했을 때 동기 임피던스 물어봤는데 우리 이제 동기 임피던스라는 것은 전기자 저항 RA 플러스 허수 쪽에는 동기 리액턴스가 존재합니다. 이 동기 리액턴스에는 두 가지 성분의 리액턴스가 있는데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바로 누설 리액턴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XA에다가 XL을 갖다가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합의 크기로 구했을 때 RA의 제곱 플러스 XA 플러스 XL 전체의 제곱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한다 그러면 저항값이 대단히 작으니까 무시했을 때 동기 임피던스는 동기 리액턴스와 같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고요. 자, 59번 문제.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4번에 보시면 반발 유도용 있죠? 이게 틀렸어요. 거기 보시면 기동시 농형 권선과 반발 전동기 회전자 권선을 함께 이용한다. 운전 중에는 농형 권선만 이용한다 라고 했는데 운전 중에도 두 권선을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동 토크가 크고 속도 변동률도 큰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전동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거는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60번 문제 풀겠습니다. 1회 때도 나왔는데 2회 때, 3회 때 또 나왔네요. 통합시험 1, 2회 때 이어서 3회 때 또 나왔습니다. 속도제어법이 아닌 거. 우리 아까 얘기했는데 계자 제어하고 전압 제어, 저항 제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2번에 전력 제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하나의 답이 있는데 아닌 것을 물어봤을 때 전력 제어와 함께 2차 여자법이 이제 우리 가끔 얘가 나옵니다. 2차 여자법.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볼 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3회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마지막 4회 문제가 남아있는데 잠시 뒤에 같이 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